강동, 사당, 광장, 이수, 암사, 금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이수역 사당 우성 2단지, 암사역 선사 현대, 금호역 금호 두산, 이 세 개 아파트 중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셋 다 너무나 유명한 단지들이 맞죠. 그래서 더 고민되는 단지들인데 셋 다 너무 잘 보셨어요. 사당 우선 2단지 1993년식에 1080세대, 30년이 넘었지만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수역을 보고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23평에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중반인데요. 호가는 12억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따라가면 안 되죠. 3월에 11억 중반이었는데 4월에 1억 오른 시세를 산다? 네,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아파트를 보실 때는 언덕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수역과의 접근성이 앞동과 뒷동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을 볼 때는 수리 여부를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겠죠. 다음 선사현대 2000년식의 2938세대 사당 우선 2단지와 7년 차이가 나서 그런지 확실히 사당 우성보다는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토지 면적이 크고 전부 평지라서 리모델링을 잘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101동을 제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30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수리 안 된 게 10억 중반, 수리되어 있고 탁 트인 뷰가 11억 정도 합니다. 호가도 3월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요. 다음 금호역 두산, 여기도 입지는 3호석 초역세권으로 사대문과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은데요. 이 단지 내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동과 뒷동의 시세 차이가 좀 커요. 5구제곱 방 2개, 화장실 1개의 시세가 10억 초반에서 11억까지 하는데요. 앞동에 수리가 좀 되어 있으면 11억, 뒷동에 수리가 좀 안 되어 있으면 10억, 이렇게 1억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가끔씩 고층에서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뷰에 몇 천만 원 더 주면 안 됩니다. 한강뷰는 한강 앞에 바로 딱 붙어 있고 최상급지에 신축에 그럴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저 멀리 보이는 구축에서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만약에 이 세 개 아파트 중에 공짜로 주면 뭐 가질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당 우성 2단지와 금호 두산을 받겠다고 하겠습니다. 암사동보다는 사당과 금호 입지가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월 실거래가 대비 너무 비싼 호가 따라가지 마시고 이 두 개 아파트 모두 구축인 만큼 내부 수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실거주 안 하고 투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25평, 무학 현대 24평, 독립문 극동 32평 3호선 라인으로 보셨어요. 셋 다 장단점이 있는 곳들인데요.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2020년식의 906세대, 무학지역 역세권이고요. 5구제곱 매매가 11억, 전세가 6억, 세금을 제외하고는 5억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 5구제곱과 84제곱의 시세가 좀 붙어있기 때문에 84제곱도 반드시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매매가가 괜찮으면 더 큰 평수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무학현대 2000년식의 964세대, 독립문역 역세권이고요. 앞동과 뒷동의 경사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시세가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뒷동의 시세가 현재 9억 초반, 앞동의 시세는 10억입니다. 저라면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앞동을 사도록 할게요. 전세가는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까 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5억 정도고요. 앞동 시세로 봤을 때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와 투자금이 같습니다. 다음 독립문 극동, 여기도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5구제곱과 84제곱의 거래량이 많고요. 98년식에 1300세대, 연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도심 한복판의 초역세권인데 공원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84제곱 매매가 11억 5천에 전세가 6억 5천으로 마찬가지로 5억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비슷한 곳에서는 관리라든지 전세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신축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따라서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뿐만 아니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힐스테이트 녹번역, 녹번역 이판한 세상 캐슬, 힐스테이트 녹번, 여기도 비슷한 시세에 비슷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매물 비교를 잘 하셔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연은 이메일이 아니라 인스타 DM이 아니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경기도 남부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광진구 광장 10차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고 자녀가 2명인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겸사겸사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고 해요. 첫 번째 본 곳이 광교인데요. 이 광교는 급지와 학군을 낮춰가는 거죠. 광장 학군이 서울의 5손가락 안에 드는 학군 중에 하나인데 학군을 포기했다면 입지라도 잡아야겠죠. 다음 무리하지 않게 본 곳은 송파 레미안 파크팰리스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리해서 영끌 수준으로 본 곳이 판교의 백현마을, 그리고 슈퍼 영끌로 본 곳이 일원동이라고 합니다. 슈퍼 영끌이 어느 수준인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만 슈퍼 영끌은 안 되죠. 제가 만약 사연자분이라면
자녀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교육비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학군도 중요할 것이고 어느 정도 넓은 평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현 시범단지 40평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경기도 남부라고 하셨고 40평대 방 4개, 화장실 2개, 자녀가 크면은 방 하나씩 각자 따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재건축 호재도 있고 대출 이자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공부할 때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